국어 1번어 중급 5. 오늘은 이어가나이를 다뤄볼게요. 그 전에 이어가나이부터. 근데 사실 얘는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중급 1, 58편 시카타가나이 그리고 시어가나이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이 문법 자체를 다뤄볼까 해요. 이어가나이. 직역해서 뭐뭐 할 방법이 없다. 자, 구조를 보면 이요가 방법이죠. 근데 얘는 하나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것만 뜯어서 활용하지 마시기를. 요가나이. 의역하자면 뭐뭐 할 수가 없다. 자, 근데 이 해석 보고 잠깐만요. 데키나이랑 같은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뉘앙스를 잘 보시면 이 요가나이의 포인트는 이 위에 있어요. 단순하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방법 혹은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의역이 된 것뿐이라는 거.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뭐말 방법, 수단이 없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가나이 앞에 동사는 마스형으로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 자, 예를 들자면 타이후, 즉 태풍이 온 상황이죠. 내가 학교 아니면 회사에 가야 되는데 타이후 대電車も動かず行きようがない. 자, 이쿠 그냥 온 게 아니고 이키가 됐죠. 타이후 대電車も動かず行きようがない. 태풍으로 전차도 움직이지 않고 갈 방법이 없어. 이어가나이.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금 태풍으로 피해가 막 심해요. 열심히 회복을 하려고 해도 가이케츠 시어가나이. 이런 식으로 스루가 들어올 수 있어요. 가이케츠 시어가나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앞에 좀 공간을 띄워놨죠? 문장으로 해석은 안 돼 있지만 이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라면 요가나이를 쓰면 너무 찰떡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만 얘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요가나이가 너무도 찰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요가나이를 먼저 다뤄봤어요. 근데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할 때 가장 좀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상황에 걔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떤 어휘에든 한번 붙여보려고 되게 좋은 자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시겠지만 조금 특정 상황에서만 아니면 특정 단어에만 붙이는 문법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아무데나 붙일 수는 없다. 많이 쓰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붙이기보다는 그냥 모든 동사에 붙이기보다는 좀 많이 쓰는 아이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익숙해지려면 드라마나 애니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주자, 이유를 붙여서 우리 문장 만들기까지 해볼 거예요. 근데 이유 그냥 오면 안 되고 이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어가나이. 자, 해석하자면 말할 방법이 없다. 혹은 말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얘는 불가능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법, 수단이 없어서 못하는 뉘앙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또 의역하자면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라고 밖에는 나 표현할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난 너무 이어가나이. 지금 눈앞의 상황이 좀 약간 어이상실하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난 너무 이어가나이. 뭐라고도
말할 방법이 없어.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할 수가 없어. 즉, 표현할 수가 없어. 혹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 뭐든 좋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상황들이 있죠. 참고로 이어가나이 앞에는 또시카가 굉장히 자주 붙어요.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이 또는 뭐뭐라고 할 때의 그 또예요. 그리고 시카는 우리 다룬 적이 있죠. 뭐뭐 밖에. 그래서 또시카. 기세키 또시카 이어가나이. 지금 감격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이거는 기세키 또시카 이어가나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방법이 없어. 더 욕하자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분명 시한부 인생이라 했는데 평이 났다니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적이니까. 그 외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여러분, 이어가나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 문장 만들기 철저하게 해볼게요. 자, 역시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기서 역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역시 그 사람이야. 역시 그 사람은 일을 잘해. 이런 맥락에서 역시예요. 자, 역시 사스가 역시 일을 잘해. 이런 맥락 좋은 뜻에서 사스가 그리고 라고밖에 뭐였죠? 또 시카 라고밖에 또 시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어가나이 여러분 근데 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직역해서 표현스를 호호가나이 이렇게 만들면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해요. 근데 조금 낯설긴 하겠죠? 그냥 이어가나이 요거 가져가세요. 사스가 너시카 이어가나이 역시 그 사람이야.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이런 상황. 자, 지쳐있어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건 일부러 요거 형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지쳐있어. 이거는 스카레테이루 혹은 묵음에서 스카레테루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할게요. 너시가 이어가나이 잘 만드셨죠 여러분? 스카레테이루 지쳐있어. 쉬워 보이지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카레테루 너시가 이어가나이 자, 바보였다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위에는 진행형을 받았죠? 밑에는 과거형 받아볼게요. 바보였다. 바카다った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시가 이어가나이 나 그때 진짜 바보였어.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 그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지? 이런 상황. 자, 어리석다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미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리석다. 그거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 자, 어리석다. 해용사예요. 가져가세요. 바카바카시. 바카가 두 번 나왔어요. 바카바카시. 어리석다. 오로가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얘가 조금 가벼워요. 오로가다는 조금 더 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쯤이면 쉽게 나오죠? 너시가 이어가나이. 바카바카시. 너시가 이어가나이. 자, 그녀는 역시 천재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녀는 역시. 자, 참고로 위는 사스가를 붙였죠? 사스가는 좀 감탄할 때, 역시 잘한다. 이런 맥락이라면 얘는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천재야. 이런 맥락에서 역시예요. 저도 설명하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부러 두 개를 넣었어요. 한국말 해석은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쓸 거예요. 가노조와 야하리 혹은 야빠리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천재야.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야하리
혹은 야빠리. 천재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끝까지 갈게요. 천재는 아마 아시겠죠? 텐사이, 또시카 이어가나이. 아우, 그는 역시 천재야. 이런 상황.彼女は 야하리 텐사이 또시카 이어가나이. 그것 말고는 그녀를 형용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자, 마지막. 힘내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내 친구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힘내 라는 응원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힘내. 간바레. 많이 들어봤죠? 간바레. 이건 명령형으로, 물론 명령은 아니지만 명령형의 구조로 힘내. 반면에 우리 같이 힘내자. 이때는 의지형으로 아니면 청유형이기도 하지만 간바러 요것도 있고 둘 다 반말이죠. 간바레, 간바러. 우리 같이 힘냅시다. 높임말 쓸 거면 간바리마쇼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또시카 이어가나이. 간바레, 또시카 이어가나이. 그것 말고는 해줄 말이 없어. 해줄 게 없어.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어가나이. 이 요가나이 문법의 대표격으로 이유를 붙이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동사를 붙이기는 하지만 너무 아무데나 붙이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일 궁금하다. 이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 그때는 제가 늘 말하지만 야후 재팬을 꼭 활용하세요. 야후 재팬에 다 일본어라서 조금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 야후 재팬만큼 유용한 그 공부의 채널이 없어요.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올린 글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글이 많다. 그러면 이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검색량이 별로 없다. 아니면 아예 없다.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드린 예문 말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때는 귀찮더라도 꼭 야후 재팬을 활용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학을 한다는 건 조금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